자,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음에 이제 체면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체면에 대한 오해를 갖고 오거든요. 자기만의 체면의 어떤 신비감이나 뭐 마법 같은 어떤 그 힘을 기대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아까 체면 체험을 좀 해보셨지만은 체면이 이렇게 마법 같은 건 아니잖아요. 신비스러운 것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기만의 환상적인 체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오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 막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자, 체면에 대한 오해가 이제 어디서 오느냐면은 대중매체의 영향이죠. 텔레비전에 보면은 막 팔을 못 내리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런 과거의 어떤 창피스러운 걸 들춰내는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중매체를 보면서 아, 체면은 저런 거구나. 체면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조종당하는 것이구나.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는 거구나. 이런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닌데 주술적인 모습처럼 보이게 돼요. 뭐 인교 같은 경우는 인교는 사람이 다리가 돼가지고 그 몸 위에 올라가는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체면에 들어가면 몸이 굳어버리니까 몸이 강직된 상태에 뭐 한 살 올라가더라도 그다지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통나무가 됩니다. 통나무가 됩니다. 자, 통나무로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사람을 높여서 인간 다리를 만드는 거죠. 자, 지금부터 가벼운 닭 한 마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벼운 닭 한 마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해서 닭 한 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어떤 분이 그 몸이 올라갔을 때 그 무게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자, 이런 걸 보면 주술적인 모습처럼 느껴지잖아요. 주술. 마치 뭐 마술을 그런 것처럼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실제 마술은 아니거든요. 체면 걸리면은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죠. 그 다음 잠자는 상태의 모습. 꼭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의식도 있으면서 무의식의 일정 부분이 올라온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 다음 프로이트의 영향이 있는데 자, 왜 체면이 왜 많은가? 첫 번째 프로이트가 영향이 좀 커요. 자, 이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체면이 오해를 받는데 이 50년 체면이 후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을까 보니까요. 일단 그는 실력이 없었어. 체면 그런 실력이 없었어. 그러니까 he was unskillful. 그러니까 기술이 좀 부족했다. 이 프로이트의 선배 겸 친구인 브로이어에게 시기와 질투심을 느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브로이어는 체면을 너무 잘 걸어가지고 10명 중에 한 8명, 9명을 치료를 잘 하는데 이 프로이트는 한 2명, 3명만 체면을 걸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이분이 좀 자존심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면을 포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포기를 하고 자기만의 자유연상법을 토대로 정신분석학을 만들어내었는데 이게 너무 성공적인 인기를 끌면서 50년 동안 전부 프로이트를 통해서 이제 체면을 다 포기하게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아가씨한테 체면을 걸었는데 그 여자는 사생아였다. 근데 그 생부가 바로 프로이트 자신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충격이었겠죠. 체면을 이제 포기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무의식을 이제 본능이 억압된 것을 봤습니다. 뭐 추하고 더러운 것, 뭐 그 중에서도 어떤 성본능 또는 기독교적인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억압되어 무의식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체면을 걸면 그런 무의식을 들킬 것 같다고 체면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NLP나 에릭슨 체면 관점에서 보면은 무의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자, NLP에서는 모든 그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봤습니다. 모든 본성이 그 씨앗 속에 숨어 있다고 봤어요. 인간의 씨앗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죠. 이 가능성을 다른 말로 하면 잠재성 또는 다른 말로 잠재 능력. 근데 이 잠재 능력이 잠재의식 무의식에 있다. 그래서 체면에서 우리는 잠재의식을 일깨우고 잠재의식 속에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책 제목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그럼 그 잠들이는 거인이 뭐죠? 이게 바로 잠재 능력입니다. 근데 잠재 능력을 어떻게 깨우죠? 바로 체면 상태에서 깨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체면 상태에서 무의식과 접속이 되니까. 그렇죠? 자, 오해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체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근데 체면에서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겠죠. 맞아요? 체면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걸렸다가 아니라 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를 때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체면은 누구나 한 번에 걸릴 수 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걸리다가 두 번째 걸릴 수도 있고 세 번째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처음에 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잘 걸리지 않을까. 잘 걸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보니까 아까 뭐 눈 못 뜨면 걸리는 거지 뭐. 체면 1단계는 눈을 못 뜨는 거거든. 네. 자, 5에 이제 테스트 하겠지만은 팔을 못 내리는 것, 일어서지 못하는 것,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손을 붙이는 것, 손을 못 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체면들이 있죠. 이런 테스트를 좀 해보면 선생님 감수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체면 한 번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여러 번에 몇 번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 체면에서 모든 과거가 다 드러난다? 아니에요. 의식이 저항을 하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충격적인 것은 체면 상태에서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어떤 성폭행 같은 경우는 끔찍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걸 지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면 들어가도 이걸 안 보려고 그러죠. 너무 끔찍하니까. 그 다음에 체면은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와도 반대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주로 체면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환생과 관련해서 환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 체면을 보면은 이제 전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돼. 뭐 전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전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전생이라 이름의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생이라 이름의 기억이 실제 전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1980년대에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하는데 뭐 물공포에 대한 원인으로 갑니다 하니까 계속 전생으로 가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원인 전생이에요. 뭐 우울증의 원인 전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건을 어떤 증상을 치료를 하는데 그 치료의 최초의 원인이 전생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전생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 물론 그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사람은 전생을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니까. 실증주의 관점에서 이제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캐서린이라는 이 내담자가 거의 20몇 번의 전생을 본다고 합니다. 20몇 번. 물에 빠져 죽는 전생부터 뭐 철벽에 떨어지는 전생, 뭐 다양한 이런 전생을 경험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은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자,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이거든. 자,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지금 노는지 모르겠네.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브라이언 와이어스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쓴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책이 그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거야. 미국이라는 사이에서 전생 이야기가 나와 버렸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토대로 이제 전생 논쟁이 벌어졌어요. A팀은 전생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찾아내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전생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게 A팀이에요. B팀은 전생 반대에 여러 또 사례를 찾아내면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전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전생 논쟁이 벌어진 거죠. 한 1년 동안 계속 뭐 TV 토론도 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은 뭐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뭐 중요하냐. 우리가 전생으로 가볼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전생이라는 그 기억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게 중요하다. 어쨌든 전생이라는 기억을 들춰내면서 현생의 문제,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공포증이나 또는 신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 차원에서 전생 치료를 인정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생치료협회를 인정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생치료협회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생치료 전생치료를 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거기 정신과 의사 중에 이제 김영호 박사라는 분 있죠. 김영호 박사 분이 이분이 이제 김영호 박사입니다. 김영호. 이분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제 전생 치료를 한 사람이죠. 지금은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아마 주로 교육을 하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사람 이제 영적 치료도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설기문 박사
설기훈 박사는 최초에 저한테 체면을 가르쳤던 스승이고. 설기훈 박사 아세요? 아니 그분은 몰라요. 이분은 제가 그 알고 본것 같은데 TV에서. 아 이번 네. 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전생 관련해서 뭐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책이 다 나가서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책이 없는데 저희 로드랜드 대학교에서도 이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자, 나왔어요? 아니 책이 다 나가버렸네. 나무현. 나무현 박사님이 그 책을 썼죠. 그 4, 5세계 설명서. 4, 5세계 설명서를 썼죠 책을. 뭐 죽음학에 대한 그 뭐 4, 5세계 뭐 전생 이런 거는 뭐 이미 거의 논증을 다 거친 뭐 그냥 신비주의 심리학의 일부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 간에는 좀 반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관점에서는 굳이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전생이 있다고 해서 전생을 보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기억 속에 무의식의 기억 속에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다. 근데 그게 실제 전생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실제인지 아닌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치료함으로써 현재의 문제가 좋은 쪽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종교관을 떠나서 그냥 전생이라는 이름의 기억을 찾아서 한번 치료를 해봅시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체면 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24분까지 쭉 있는데, 자, 빠르게 좀 볼까요? 자, 체면 치료 1번. 자, 체면이란 무엇인가? 체면 치료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을 많이 했죠. 체면은 고도로 이완된 집중과 몰입의 상태가 체면이라고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무의식적인 어떤 패턴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자동화된 반응들, 그러니까 뭐 중독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렇죠, 과식, 폭식, 부정적 습관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바로 체면 치료라고 했습니다. 트랜스란 뭐 어떤 것인가 그랬죠? 트랜스는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가 트랜스라고 그랬죠.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가 적용되면 체면이 된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와 체면은 뗄 수가 없는 관계죠. 트랜스와 체면은 한 묶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번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어떤 것이며 체면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왜 그러면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자,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무의식은 어떤 성 충동이라든지 또 기독교적인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뭐 억압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의식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지. 잠재의식 하면은 잠재 능력 뭐 이렇게 좋은 쪽으로 느낌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체면과 어떤 연결되느냐? 체면을 걸면은 당연히 잠재의식과 접속이 되고, 자, 잠재 능력을 일깨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치료는 왜 필요하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3살 버릇이 8살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있는 부정적인 패턴들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치료가 되지 않다면.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뭐 조현병 참 많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게 과거의 어떤 사건, 트라우마적인 사건과 관련되어서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들은 또는 체면 치료나 NLP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정신과에서는 주로 뭘 합니까? 약물 치료하죠. 약물 치료. 거의 대부분 약물이에요. 심지어 발표 불안증도 약물이고 우울증도 약물이고 조현병 다 약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약을 먹었을 때는 좋아지는 듯 하다가 약을 먹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죠? 또 과거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약물 의존증, 약물 중독증이 생기죠. 그래서 병원은 약을 팔기 위해서 계속 약을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체면이나 NLP를 활용하면은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체면 치료가 어떻게 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체면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뭐 어렵지 않고. 6번에 신체의 증상이 어떻게 심리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자, 마인드 바디 커넥션이라고 그랬죠. 몸과 마음이 한 묶음이라고 그랬죠. 자, 마음이 벽을 만들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억압된 그 마음들. 부정적인 어떤 정서 억압이 되면은 억압이 엉어리가 되고 엉어리는 한이 되고 한은 화병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특히 말하면 우리 신체에 뭐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파킨슨병까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치료를 하려면은 우선 마음을 치료를 하면서 신체적인 병을 같이 치료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7번에 체면에서는 사적인 비밀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가? 자, 이거 공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면 상태에도 뭐가 있죠?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있으니까 내가 사적으로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의식 상태에서 제어를 할 수 있죠. 즉 내 가치관과 다른 거 이거 전부 체면 상태에서 다 차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체면은 체면 상담사 시키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가치관과 일치되는 것만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뭐 체면을 걸어서 저기 뭐 도둑질을 시킨다든지 뭐 성강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화에서 잘못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누구나 체면에 걸릴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체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체면에 걸린다고 봐야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도 체면이다. 문제 뭐 예를 들면은 우울증도 체면이고요. 발표 불안증도 체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노 뭐 이건 과거의 어떤 문제 자체가 하나의 체면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꿈이나 목표도 체면이라고 그랬죠. 뭐 사랑하는 사람 연애하는 것도 체면이고 어떤 집중 몰입이 되고 있는 것도 뭐 집착 다 체면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만의 집착이나 집중이나 몰입의 그런 대상이 있다면 모든 사람 체면 상태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체면에 하나 걸렸다는 이야기는 또 다른 체면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하나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에 몰입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체면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9번에 어떤 사람이 체면을 걸 수 있나? 자, 체면은 오늘 오해하겠지만요. 체면 유도문만 읽어도 체면에 걸려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오늘 체면을 아주 쉽게 배울 거예요. 유도문만 읽어줘도 체면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체면을 잘 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유도문이 없이 체면을 걸려면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근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유도문을 읽으면서 체면을 거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유도문을 읽지 않더라도 그냥 입에서 노는 대로 내가 유도를 할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저랑 같이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이 유도문을 갖고 연습을 해야 돼요. 어쨌든 누구나 체면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유도문을 읽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번 사람들이 체면에 대해서 이상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앞서 소개했죠. 대중매체 영향도 있었고 어떤 술적인 어떤 모습, 잠자는 듯한 모습, 뭐 조종당하는 모습, 뭐 대중매체의 어떤 영향, 프로이트의 영향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체면을 이상하게 본다는 거죠. 그런 오해를 풀어줘야 돼요. 오늘 이제 오전에 강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오는데 그 생각을 깨트려주지 않고 체면을 유도했을 때 이 사람이 체면에 들어갈까요? 안 된다고 해요. 생각을 바꿔줘야지. 11번입니다. 체면은 위험한 것이 아닌가? 자, 뭔가 편안해지고 집중되고 몰입되는 게 왜 위험합니까? 자, 여러분들 편안하면서 집중되는 상태에서 어떤 위험한 경험을 한 적 있나요? 없죠. 자, 좋은 것에 우리가 편안하게 몰입하도록 도와주는데 이건 좋은 일이죠. 체면은 비과학적이나 미신 또는 이단 같은 것이 아닌가? 아니, 과학적입니다. 뇌파를 본다면은 알파파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몸의 긴장을 풀게 하고 힘을 빼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도록 하면서 집중되도록 하는 게 체면이거든요. 자, 13번 봅니다. 체면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기독교관에서 지금 환생을 금지하기 때문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체면은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전생의 기억을 다루는 거지 전생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14번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면 편안해지죠. 무슨 체면에 들어가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고 이완이 되고 그리고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오감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도 커지고 또 상상하는 것에 대한 느낌도 강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체면에 걸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의식이 있습니다.
체면에서 깨어나면 체면에 있었던 일이나 체면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가? 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체면 암시를 해서 어떤 건 기억할 수 없도록 후체면 암시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체면에 깨어나더라도 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잊혀집니다. 망각이 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 후체면 암시를 한 부분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후체면 암시. 그 다음에 체면의 효과는 어느 정도 들어야 얻을 수 있나? 자 치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체면의 깊이는 전혀 관계가 없다. NLP적으로 치료할 때는 체면을 긁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하는데 체면에 들어가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는 체면 깊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 모든 사람 자기 자신만의 체면에 걸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NLP적으로 치료할 때는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집중해 봅니다. 행복했던 순간은 자기만의 어떤 그 몰입도가 있겠죠. 일반적인 것은 집중이 안 되지만 가장 행복했던 순간, 뭐 결혼식 장면이라든지 또 뭐 대학 합격, 뭐 또는 뭐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던 거 이런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 몰입되겠죠. 그러면 금방 집중이 되기 때문에 비록 체면을 걸지 않았지만 체면에 들어간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트라우마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뭐 과거에 뭐 물에 빠졌던 그 경험을 한번 떠올려보겠습니다. 자, 물에 빠졌던 경험은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그거는 이미 각인된 트라우마적인 경험이니까 그 경험을 떠올리는 순간 이미 체면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들어야 얻을 수 있나 이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근데 암시 있잖아 암시 체면 암시를 할 때는 좀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에 체면 암시를 할 때는 다시 이완을 시키고 체면 깊이를 더하게 해서 암시 치료를 해드리게 되고요. 두 번째 또 전생을 볼 때 있잖아 전생을 보기 위해서도 체면을 조금 깊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요. 자 18번에 자기 체면이란 어떤 것인가? 모든 것은 자기 체면입니다. 누가 유도를 해주더라도 자기 체면입니다. 왜냐면 내가 마음을 허용해야만 체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자기 체면에 들어갈 수 있죠. 왜? 남이 유도해주는 것처럼 나 스스로한테 체면을 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어쩌면은 자기 체면 기법을 빨리 훈련을 하셔가지고 매일 어떤 미래의 긍정적인 꿈과 목표도 시각화하시고 자기 확언, 자기 암시도 체면 상태에서 계속 훈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면에도 종류가 있는가? 종류가 많죠. 그거는 뒤에서 봅니다. 뭐 타인 체면, 자기 체면, 자 그다음 무대 체면, 뭐 그다음에 임상 체면, 교육 체면, 뭐 다양한 체면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놓으니까 제가 뒤에서 설명할게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20번 체면과 NLP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NLP는 1970년 중반에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70년 중반에 만들어지는데 자 이 밀턴 에릭슨의 그 에릭슨 체면, 대화 체면을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프리츠 펠처의 게슈탈트 치료 이 세 가지를 모델링하면서 NLP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NLP 안에는 체면적인 요소가 3분의 1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체면과 NLP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NLP 안에는 NLP 전체 한 3분의 1 정도는 바로 체면입니다. 체면. 근데 전통 체면이 아니라 에릭슨 체면이다. 즉 간접 체면이다. 대화 체면. 에릭슨의 대화 체면 기법이 NLP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21번) 체면의 적용 분야는 어떠냐? 적용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뭐 우선 심리 치료 분야, 심리 상담, 교육, 영어, 비즈니스, 종교, 영성, 스포츠 뭐 안 되는 게 없죠. 자, 인생 자체가 체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의 체면을 다 활용할 수 있죠. 자, 어떤 분야 이야기하면 제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앞서 제가 설명했는데 브로이어라는 그 선배기업 친구보다 체면을 잘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그만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3번 의학과 심리학에서의 체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학계에서 다 완전 인정을 받고 있고요. 정신의학계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고 있고 심리학에서는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프로이트가 체면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프로이트계의 이제 심리학계들이 심리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의학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김영우 박사라든지 변영동 박사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만 체면을 쓰고 나머지는 또 체면을 안 써요. 그런 관계가 있고. 24번에 어떤 사람이 체면에 잘 걸리고 안 걸릴까? 잘 걸린 사람은 좀 어떤 집중력이 강한 사람, 그 다음에 감수성이 또 예민한 사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뒤에 나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사람 체면이 잘 걸리고, 뭐 집중이 떨어진다든지 IQ가 좀 낮다든지 산만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또 잘 안 걸리죠. 쭉 봤고요. 그 다음에 체면의 수준과 깊이를 보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 선생님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선생님. 시작. 최면의 수준과 깊이에는 다양성이 있다. 오직 5에서 15% 정도의 사람들만이 무대 최면의 피험자가 될 수 있다. 65% 정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의 최면 능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변화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최면의 깊이와 수준은 크게 관계가 없다. 따라서 최면의 깊이에 집착하지 말라. 내담자와의 레포가 중요하다. 예. 자, 5에서 15% 정도는 무대 체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런 수준의 체면 피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65% 정도는 중간 정도의 체면 능력을 갖고 있고, 자, 또 어떤 사람 잘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연연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래퍼가 형성이 되면요, 저 믿음 신뢰가 구축이 되면은 체면 감수성이 떨어진 사람도 충분히 체면에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료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치료는 체면의 깊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는 굳이 체면을 깊게 걸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고, 내담자와 어떻게 하면은 믿음 신뢰를 잘 구축할 것인가, 라포를 잘 형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면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고 성격과 관련도 있죠. 후천적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활용의 가치도 있고, 나의 성별에 또 다른 차이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이 그 조금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또 따지다 보니까 비판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럼 체면이 잘 안 걸릴 수가 있지. 나이가 또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또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70대 이후는 또 체면이 잘 안 들어갈 수가 있고,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좀 잘 들어가죠. 10대, 20대 하면 더 빨리 잘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자기 체면 능력. 이거는 이제 자기 체면도 능력이죠. 뭐 소질, 기술, 소질 플러스 기술이 합쳐지면서 이제 자기 체면이 된 겁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태도, 지식, 연습, 잘 될 거라는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체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기술이 익혀지겠죠. 체면의 종류를 봅니다. 종류에 많은 게 있죠 지금. 뭐 무대 체면, 또 쇼 체면, 그 다음에 교육 체면, 임상 체면, 쭉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보면은 이거 읽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무대 체면. 자, 무대 체면 흥행과 쇼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중에게 체면을 알리는 데는 기여하죠. 근데 체면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도 일으키죠. 문제는 체면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조종당하는 것 같고 마술적인 것 같고 신비스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임상체면, 임상적 치료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문적 연구 및 실험에 바탕하에 발전합니다. 주로 의학과 심리학, 교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체면은 주로 임상체면이에요. 넘어가고, 타인 체면, 자기 체면. 모든 체면은 자기 체면인데, 근데 타인 체면, 타인에게 적용하는 체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체면은 되게 타인 체면이겠죠. 근데 자기 체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적용하는 체면이죠. 그래서 자기 체면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자기 개발이나 성격 교정이나 능률 향상이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서 활용하면 아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매일 자기 체면을 한 10분, 20분만 하더라도 엄청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으세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크릿의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원하는 꿈이나 목표를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고 체면 암시를 함으로써 잠정의식의 성공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통적 체면과 비전통적 체면. 전통적 체면 주로 지시적이고 체면사 중심적이에요. 체면사 근위가 중요하고 또는 내담자의 피암시성, 체면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합니다. 근데 비전통적 체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뒤에는 에릭슨 체면이거든요. 에릭슨 체면. 이거는 비지식적이고 내담자 중심적이고 체면적 의사소통을 활용하죠. 일상적인 대화에서 체면 유도가 가능해요. 자, 형식적인 체면 유도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일명 다른 말로 에릭슨 체면이라고 얘기합니다. NLP에서도 크게 활용하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화를 하다가 우리 선생님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자신감이 가장 넘쳤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자체가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좋아요.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모든 미래가 펼쳐진다면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대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몰입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이후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0년 이후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자,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치고 좀 건강하고 또 더 많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 이런 과정이 체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화 체면이지. 어쨌든 이제 에릭슨 체면은 그냥 대화를 하는 것 같은데 몰입되고 집중되고 그러면서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기 NLP 할 때 이제 NLP에 보면 이 에릭슨 체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에릭슨 합법, 체면 합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제가 가르쳐 드리면 선생님이 아주 잘 하실 것 같아요. 에릭슨 체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에릭슨은 비형식적인 체면 유도고 자연적 간접적 트랜스이면서 비지시적이다. 흔한 일상의 트랜스를 활용한다. 이제 체면 NLP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NLP와 체면이 어떤 인간관계 있냐 이제 이야기했는데 NLP는 그 뉴로링스틱 프로그래밍 70대 중반에 이 리차드 밴들러하고 존 그린드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죠. 자, 이 NLP는 무의식과 의식을 동시에 활용합니다. 각성 상태에서 유도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일상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고요. 자연적 트랜스 상태를 활용합니다. 장소, 시간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에릭슨 체면 원리가 크게 활용된다. 그래서 이 NLP를 배우고 체면을 같이 배워버리면은 그야말로 그 좀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른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음식점에서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NLP는 생활 속의 어떤 체면이거든요. 생활 속의 어떤 대화형 체면으로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자, 그까지 이제 쭉 됐고 쭉 체면의 역사는 쭉 읽어보세요. 자, 쭉 읽어보시고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64페이지. 체면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성. 이것 좀 한번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집중력이 강한 사람, 지적인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생각이 단순한 사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감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 협조적인 사람, 체면에 대한 기대와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 자, 선생님은 거기 몇 개가 해당되세요? 세네 개 정도 되나요? 자, 지금 체면에 잘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면에 부적합한 사람들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회의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냉소적인 사람, 장소보다 논리적인 사람, IQ가 낮거나 언어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 정신파괴가 치매한 자, 뇌손상. 혹시 이거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없죠? 선생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체면에 잘 걸리는 거예요. 자, 체면의 준비 봅니다. 준비. 우선 체면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면에 대한 오해, 불만, 공포를 없애야 되고 심신의 긴장을 풀도록 해야 되고 암시성 현상에 대한 이해와 피암시성 정도를 알기 위해 피암시성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거는 체면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오해를 풀고 이해를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도, 여러 가지 기법 중에 적당한 걸 골라 체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화. 깊은 체면 상태 유도한다는 게 체면을 깊게 하는 유도가 이제 심합니다. 그 상태에서 문제와 관련된 치료를 하고 오후 각성 체면 상태 깨우고 체면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 체면 치료하는 게 이래요.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트랜스를 위한 준비. 체면에 걸렸음을 느끼려고 기대하지 마라. 자, 오후에 실습을 계속 하겠지만은 체면에 걸렸다는 걸 느끼려고 굳이 기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체면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해진다. 이완감을 기대합니다. 이완감. 아, 나는 어떻게 편안해질까? 편안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그 편안함, 이완감을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이 트랜스는 바로 그런 편안한 느낌, 편안한 이완감 이런 트랜스에 들어가는 걸 배운 것이다. 그럼 그거까지 하고요. 자, 오전에 그 감수성 설문조사까지 한번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인지 1번부터 25번까지 이거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내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